지난 시간에 원하는 상태를 통해서 레플리카 셋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파드가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강제 종료가 되면 새로운 파드를 생성해서 원하는 상태를 맞춰줬습니다. 매우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사용자 수가 적거나 매우 많을 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이죠. 이럴 때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HPA, 자동으로 파드의 개수를 조절하는 이 기능을 이용하면 가장 간단하게는 CPU 사용량을 통해서 파드의 개수를 자동으로 조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용량 측정을 위해서는 매트릭스 서버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매트릭스 서버를 위해서는 헬름과 초콜라티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초콜라티부터 설치를 해보죠. 초콜라티를 검색을 해볼까요? Get Started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파워쉘을 통해서 초콜라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워쉘을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붙여놓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고 나면요. 초코라고 실행을 하면 버전이 출력되죠. 설치가 잘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헬름을 설치해야 돼요. 이번엔 헬름으로 검색을 해볼까요? 첫 번째 링크를 누르고요. 헬름은 쿠버네티스를 위한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아까 초콜라티는 윈도우 환경을 위한 패키지 매니저였고요. 자, 그러면 상단에 설치 관련된 메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 그리고 인스톨링 헬름. 여기에서 윈도우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복사해서 실행을 해보죠. 역시 헬름으로 실행해보면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됩니다. 쿠버네티스에 공식 리포지토리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이 주소에 대해서 리포지토리를 등록해주면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헬름을 통해서 매트릭스 서버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자, 먼저 리포지토리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네임스페이스를 마이매트릭스 서버라는 이름으로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생성하고요. 헬름을 통해서 매트릭스 서버를 설치합니다. 네, 그러면 매트릭스 서버가 잘 배포가 됐다고 나오죠.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쿠베 컨트롤 통해서 탑 노드라고 실행해 보면 아직 에러가 나오죠. 이거는 지금 현재 서버가 실행 중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실행을 해보면 네, 이제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매트릭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좀 있으면 매트릭이 준비돼서 이제 탑 노드에 매트릭이 출력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서버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CPU 사용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파드 개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볼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부하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부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노드 테스트 앱이 아니라 새로운 앱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저는 작업을 how-to에 도커에 노드 테스트에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새로운 앱을 만들 거기 때문에 네, 노드 HPA 테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앱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와 UUID를 설치하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 개 더 열죠. 자, server.js 파일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코딩해 주겠습니다. 네, 기존 실행하던 앱과 큰 차이는 없죠.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뭔가 CPU한테 좀 복잡한 일을 시켜서 CPU 사용량을 늘리게끔 하는 작업을 넣었습니다.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런 계산 결과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긴 하지만 CPU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요청이 들어온다면 CPU가 좀 바빠지겠죠. CPU를 좀 바쁘게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죠. 도커 파일을 하나 정의하죠. 전에 만들었던 도커 파일을 일단 복사할까요? 다른 점은 노드몬을 실행하지 않고 커맨드가 노드 서버 js 명령어가 좀 간단해졌죠?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하는 김에 도커 이그노의 내용도 같이 복사를 할까요? .docker ignore
복사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미지를 하나 빌드하죠. 노드 HPA 테스트 0.1로 빌드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디플로이먼트 객체와 앞서 생성했던 디플로이먼트 객체가 있죠. 서비스도 있나요? 서비스도 있네요. 다 삭제합시다. 노드 테스트라고 하는 서비스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중에 노드 테스트라는 이름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드도 다 삭제가 됐겠죠? 네, 삭제 중이네요. 저희가 방금 만든 이미지로 새로 디플로이먼트를 하나 하죠. 이번에는 노드 HPA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하고요. 이미지는 방금 만든 걸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할 점은 HPA를 통해서 CPU 사용량을 체크해서 파드의 개수를 늘리려면 디플로이먼트 객체에 각 파드가 얼마만큼의 CPU 자원을 요구하는지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요구사항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요구사항을 넘어섰을 때 새로 파드를 추가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CPU 요구사항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명시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describe를 통해서 네,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에 CPU에 대해서 100M만큼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죠. 100M은 0.1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CPU 한 개. 만약에 하이퍼스레딩이 되는 경우에는 하이퍼스레드 하나.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경우에는 뭐 vCPU 코어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코어 한 개에 10%만큼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플로이먼트 객체에 HPA 규칙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오토스케일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디플로이먼트 객체 중에 노드 HPA 테스트라는 디플로이먼트 객체에 대해서 CPU 사용량이 50%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1개의 파드와 최대 4개의 파드까지 생성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get HPA를 통해서 HPA 설정 내용을 가져와 보면요. 자, 이 디플로이먼트 객체에 대해서 기준은 CPU 사용량이 50%가 기준이고요. 최소 1개에서 4개까지의 파드를 유동적으로 생성하고 현재 레플리카 0개죠. 만드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CPU 사용량이 unknown이죠. 이게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트릭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실행해보면 네, 이렇게 0%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레플리카도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하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죠. 부하 테스트를 위해서 아틸러리를 이용할 겁니다. 먼저 아틸러리를 설치하죠. 자, 실행이 되고 나면요. 폴더를 아틸러리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노드 HPA 테스트라는 YAML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틸러리 설정을 해볼까요? 원래 YAML 파일은 2칸씩 탭이 아니라
2칸씩 띄우는 게 기본입니다. 테스트를 위해서는 서비스 포트를 알아야 하는데요. 아까 서비스를 만들지 않았죠? 자, 서비스를 만들까요? 노드 포트로 서비스를 만들죠. 그러면 32071 포트죠. 32071 포트에 대해서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총 120초 동안 진행을 하고요. 각 1초마다 5명의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하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get 요청만 날릴 건데요. 이 주소의 루트 경로에 대해서 get 요청만 날리는 매우 단순한 시나리오입니다. 120초 동안 1초에 5명씩 이 주소에 대해서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겠죠. 여기 로컬호스트인데 L이 빠졌네요. 자, 그러면 커맨드 창에서, 이번엔 파워쉘이 아니라 커맨드 창에서 이 아틸러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틸러리에 run 커맨드를 이용해서요. 아틸러리 폴더 안에 있는 YAML 파일을 실행하죠. 그럼 이 아틸러리가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10초마다 한 번씩 저에게 리포트를 보여줍니다. 현재 49개의 요청을 보냈고 49개가 완료됐고, 그리고 결과는 200은 성공이죠. 현재 보내는 요청들이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PA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약 1분에서 2분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보면 CPU 사용량이나 레플리카의 개수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CPU의 사용량이 411%까지 올라갔고요. 현재 레플리카가 4개가 자동으로 생성됐습니다. 네, 4개가 열심히 돌고 있죠. CPU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레플리카 개수가 자동으로 4개까지 늘어난 거죠. 네, 부하 테스트가 모두 종료가 됐고요. HPA를 확인해 보면 레플리카가 4개로 늘어나면서 CPU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한동안 요청이 없기 때문에 향후 1분이나 2분 정도 지나면 레플리카가 다시 한 개로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HPA랑 서비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죠. 자, CPU 사용량에 따라서 쿠버네티스가 자동으로 파드 개수를 관리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